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다른 문제를 보는 거죠. 아니 다른 문제가 아니 같은 문제라도 문제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문제를 응시할 수 있는 거고요. 랜덤으로 뽑아지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뽑아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단 이 설정이 맞는 거죠. 문제 유형이나 배점, 수준, 문제 개수, 응시 그룹, 과목 선택은 맞죠. 근데 어떤 문제가 뽑아질지는 모르죠. 그 랜덤으로 알아서 뽑아지니까.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하시고, 자 어디까지 문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를 이제 뽑아내는데 객관식 문제만 뽑을 거냐, 주관식 문제만 뽑을 거냐, 이미지 객관식만 뽑을 거냐, 이미지 주관식만 뽑을 거냐, 뭐 나는 상관 않고 그냥 구분하지 않겠다. 어떤 문제든지 뽑겠다라는 거죠. 자, 배점 구분. 문제를 입력할 때 배점을 입력했었죠. 몇 점짜리인가. 그죠? 구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죠? 구분하지 않음. 그러면 배점에 상관없이 뽑는 거죠. 문제를. 자, 구분하겠다. 배점을. 그럼 몇 점짜리 문제만 뽑을 거냐. 10점짜리면 10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구분하지 않을게요. 자, 문제 수준 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입력할 때 문제 수준도 함께 입력을 했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었죠. 아까 보니까 입력할 때, 문제 입력할 때. 그래서 그 등급별로 구분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려면 구분하지 않음. 할 거면 자, 몇 등급짜리 문제만 뽑아서 선택할 거냐, 보여줄 거냐, 출제할 거냐 선택해줘요. 그러면 그 선택된 등급에서만 뽑는 거죠. 문제를 구분하지 않을게요. 자, 그다음 문제 개수. 몇 문제를 보여줄 거냐라는 거죠. 자, 10문제 한번 해볼까요? 10문제. 4문제? 왜 4문제가 될까요? 제가 분명히 10을 입력했죠. 이렇게 10 저장하기. 근데 4가 됐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역시 머리가 좋아요. 지금 설정해 놓은 이 설정에 맞는 문제가 4문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4문제밖에. 최고가. 근데 10문제를 입력했으니 10문제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4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최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4문제로. 왜 4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과목 선택은 붕어고요. 응시 그룹은 다 어떤 그룹이든지 되니까 상관없고요. 유형도 구분하지 않았고 배점도 구분하지 않았어. 문제 수준도 구분하지 않았어. 그러면 문제는 과목하고 그룹이죠. 근데 그룹은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룹이든지 뽑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없는 거고. 과목이 중요한 거죠. 붕어. 붕어라는 과목에 출제된 문제가 몇 문제인지 볼까요? 문제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붕어 이거네요. 몇 문제일까요? 볼까요? 1, 2, 3, 4. 그죠? 4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내는데 아까 10문제를 입력했어도 최대 문제가 10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4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고쳐져요. 이렇게 4문제로. 내가 10문제 입력했는데 이거 왜 4문제로만 나오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서 최고 문제가 4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진 문제보다 적은 개수를 입력했어. 그러면 입력한 대로 뽑아집니다. 아시겠죠? 그 총 뽑아낼 수 있는 문제보다 더 많이 문제 개수를 입력을 해주면 총 개수가 보여져요. 최대로 뽑을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근데 최대로 뽑을 수 있는 문제보다 좀 적은 문제나 같은 문제면 아니 같은 개수면 적은 개수나 같은 개수면 설정한 값대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해서 이제 그 출제 이렇게 출제하고 출제 관리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거죠.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게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그죠?
근데 문제를 확인할 수 없는 유형의 테스트입니다. 이걸 할까요? 요거는 보여져요. 문제가 보이시죠? 해서 m이나 x, 그죠? 문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안 될까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제를 여기서 낸 거죠. 테스트 출제에서 어떤 문제가 뽑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이거 했던 거는 이제 세 문제, 요거는 이제 이거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어떤 문제가 출력될지. 그죠? 근데 이 문제은행 입력되어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문제가 입력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세 문제를 뽑는단 말이에요. 세 문제를 한 10만 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뽑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랜덤으로 뽑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뽑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할 수 없어요. 테스트 출제에서 이렇게 설정해서 출제한 테스트는 시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원래 문제은행에 있던 그 묶음을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능하죠. 문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은행에는 묶음별로. 그래서 문제를 이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그대로 보여져요. 이렇게 있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문제 번호를 섞는 거죠. 4번? 4번이 뭐 12번 쪽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랜덤으로 섞이는 거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를 했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두 번째 아이콘 보세요. 문제은행으로 전송 돼 있죠. 빨간색 전송 가능, 검은색 전송 불가능. 그죠? 빨간색 전송 가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거예요. 문제은행에서. 그래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검은색 전송 불가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테스트 출제에서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첫 번째 보면 출제 완료 여부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회색 출제 미완료, 출제 미완료, 그죠? 한번 클릭하면 검은색으로 바뀌고 출제 완료. 이것도 출제 완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생들이 이제 응시하는 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출제 미완료로 되어 있는 그 테스트들은 안 보여요, 목록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첫 번째 아이콘이죠.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해 놓으면 그게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 학생 페이지에 리스트에 테스트 목록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응시를 했어요. 아니, 응시를 한 게 아니라 출제를 했어. 출제를 했는데 이걸 삭제를 해야 되겠어, 문제를. 시험도 다 끝났고 이제 다 정리가 됐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지워야 되겠는데 문제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에서 보내진 거 같은 경우에는